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면서 고객 세그멘트, 고객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우리가 초기에 매출을 올리거나 혹은 타겟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려면 고객을 파악을 잘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매장 창업, 그죠? 점포 창업, 그러니까 입지 상권이 중요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 입지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권 분석 툴이 있는 이 소상공인 마다이라는 자영업 지원 포탈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업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할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상공인 컨설팅.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고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펍이라든가 어떤 매장 창업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신 분들은 또 여기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설팅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 상관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의 좀 약간 혁신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분들은 또 여기에 그 신사업 창업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 일정이 있는지 파악해서 어, 합니다. 근데 왜 이 신사업 창업 창업학교들을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들이 지원할까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컨설팅과 그다음에 창업 자금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을 이제 여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 배움터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창업과 관련된 교육들, 영상 교육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몰 창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업의 형태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런 영상들 올라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여기 바로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소상공인 마당 요 포털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영 성장과 관련된 건 이제 기존 창업자들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기 지원, 그래서 재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 전통 시장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정책 자금은 뭐냐면 소상공인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을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최고 그 대출이에요, 대출. 그 대신 이제 금리가 좀그 시중 금리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 정책 자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창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각 그 지역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죠? 전통시장 숨겨진 맛집 소개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사 연구와 관련된 이런 이제 데이터 좀 오래됐네요. 18년도 법률 법규 그죠? 성공 사례 지원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가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의 매장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죠? 상권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용 방법, 그래서 지역 분석, 뭐 간단 분석, 상권 현황, 상권 분석 뭐 이런 게 있고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간단 분석. 그래서 도로명은 예를 들어서 회기동으로 하겠습니다. 회기동. 회기동으로 가면 우리 여기 그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그죠? 있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 회기동의 상권을 한번 그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숙박, 식 이렇게 이제 클릭해 어떤 업종을 할 거냐. 그래서 한식이냐, 뭐 이거냐, 그죠? 이렇게 이제 외식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리 개인 서비스, 그래서 미용실, 그죠? 자동차, 세탁소 뭐 등등. 또 도소매업, 그래서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고 예술 스포츠,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요즘 뭐 스터디 카페도 이런 게 되겠죠. 교육과 관련된 거는 학원 입시, 피아노, 바이올린. 우리 지금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 피아노 교습소 비즈니스 모델 그 하고자 하는 학생 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시설 관리 임대업,
비디오 팁 이거는 요즘 없죠. 청소소도 뭐 가사 도우미 등등등.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약국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뭐 병원을 개업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뭐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그리고 클릭해서 분석하기. 자, 그럼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 지역의 월 평균 추정 매출액 895만 원. 많이 안 나오네요. 그죠? 월 평균.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최고는 2021년 1월 기준에 최고는 3천만 원대가 있는 거 같은데 최저가 3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매장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죠? 최고와 거의 10배 가까운 그 매장 매출액 차이가 나고 있고, 일단은 뭐 전월 대비 마이너스 33%. 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업종 수가 47개. 그죠? 좀 늘었네요. 이제 서울과 비교했을 때 다른 그 지역, 다른 상권이랑 비교했을 때 일일 평균 유동 인구는 1,786명이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주말이 19.3%, 그다음에 주중이 80.7%. 자, 수요일이 가장 많아요. 우리 회기동 쪽에.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휴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2시부터 15시까지다. 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하기 이제 바로 가면 그죠? 일단 뭐 로그인이 이제 전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권 분석 업종 그죠? 도로명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회기동 쳤으니까 회기동 하고 검색 여기 그래서 이쪽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회기동으로 가고 그죠? 업종 선택 그래서 소비 전문점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석을 그래서 상권 분석을 뭐 상권별로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 경희대는 이제 그 주요 상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래서 주요 상권 클릭하면 경희대학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에 또 이렇게 상권들이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우리가 점포 개발할 때, 그죠? 어디 입지에서 할 거냐? 내가 타겟 고객으로 생각하는 계층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좀 시간 내서 들어가시면 뭐 연령대별 유동 인구라든가 상주 인구라든가, 그죠? 평균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상권 분석 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출력, 그죠? 여러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예쁘게 나왔죠. 상권 분석 보고서. 분석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들, 그 정부의 통계들, 뭐 통계청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용카드에 대한 그 매출액, 그죠? 그래서 매출 분석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동인구는 우리가 요즘 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SK나 KT에서 받은 어떤 데이터들, 그죠? 유무선 데이터, 이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쫙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번 주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걸 해보는 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요 화면, 그죠? 화면 카피 요거를 우리 출석 리포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종합 51.5.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 그죠? 이거는 다 이해되시죠?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은 뭐냐면 이제 그 매출, 그죠? 매출이 어떤 분포.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출이 높은 지역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매력, 집객력. 자, 여기는 우리 경희대 상권은 구매력은 높은데 영업력이 낮다. 영업력이 낮다는 건 뭐냐면 매장별로 그 매출 수준 차이가 너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좋은 상권 아닙니다. 그 70점 이상인데 지금 약 3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경희대 주변에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게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죠? 좀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영업력은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각 그 평가 지수별로 어떤 내용들이 그죠? 이런 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죠? 이게 이제 상가 평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종 분석. 그래서 업종별로 추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겠죠.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마이너스 16.78%.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권인가, 아니면 뭐 선방하는 상권인가? 그 상권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나지만 또 그 각각의 매장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죠? 장사가 안 되니까 줄어들겠죠. 네. 자, 5년 이상, 그죠? 1년 미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분석이 있습니다. 매출 분석. 그래서 매출 분석은 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카드사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분석 결과, 그래서 매출액 및 건수 9.6% 감소했고, 유사상권, 그죠?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전국.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카드사 매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별 매출 특성. 그래서 주중 주말,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시간대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이제 수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하드 카피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태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제 들어가서 해보시면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 매출은 여성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대학생들보다는 30대 여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 요. 매출 분석이. 그죠? 30대 여성이 경희대 쪽에는 좀 많이 훌륭한 고객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소비. 뭐 지금 이거는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소득, 소비와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왔을까요? 바로 통계청 데이터를 들어왔겠죠. 정부 통계청 데이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것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 얼마나 이제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가, 우리 타겟 고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가, 또 직장, 그죠? 주거, 소득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 분석.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지, 금융기관, 의료복지, 주요 시설들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학교 시설, 교통 시설. 이제 여기는 이제 학교는 그 선택 영역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출력할 수가 있다. 프린트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면서 사실 고객 분석만 잘해도 시작의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어디에 있는지, 또, 내 고객이 과연 지갑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고객들이 흐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실패의 좀 리스크를, 실패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고객 분석할 때, 자,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출석 리포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드 카피를 여러분들이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정보 창업자 혹은 이런 입지가 중요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2021년도 또 그런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